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베거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건설 기계 쪽 레포트 있어서 한번 그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 기계 하면 굴삭기, 트레일러, 그런 덤프 트럭이나 이제 좀 그런 것들 이제 인프라 개발할 때 막 그런 중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중장비들을 이제 취급하는 업체이고, 이제 대표적인 게 두산바켓,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건설기계의 하부 부품을 납품하는 대창단조, 흥국, 진성, TC 이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중소 그런 어떤 중장비를 이제 중고로 이제 도매 취급하는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게 있고요. 건설기계는 최근에 이제 한국의 건설기계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의 이제 업체들 아웃퍼폼, 수익률이 더 좋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은 높은 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 중. 이 건설기계 쪽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을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건설기계의 가장 큰 수입은 가장 크게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그리고 일본에서 중국의 가장 큰 공작 기계를 많이 납품해요. 해서 지난 목요일인가요? 공작 기계 4월 수출량이 역대 최고였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이제 좀 건설기계 쪽이 좀 슈팅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인 것 같습니다. 건설기기 장비 업종은 사이클 산업이다. 업황이 고점에서 둔화되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회복하는 변고점에 투자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18년에 캐터필러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업황 고점을 이르러 주가가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선진시장 회복 모멘텀은 회복될 것. 이게 뭐냐면은 이제 건설 장비 업종의 사이클을 이렇게라고 보면, 요렇게라고 보면 2018년 캐터필러의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도 주가는 계속 약세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고점에서 둔화될 때보다는 저점에서 업황이 올라갈 때 이제 투자를 해라, 좀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어떤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기계 업종의 사이클은 한 요 정도이고, 지금 요때 올라갈 때 이제 투자를 해라, 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탑픽을 두산바켓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바켓으로 보고 있고, 이제 건설기계의 양호한 주가 흐름의 배경은 코로나19 이슈 완화, 그리고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기에 지난해 높은 기저를 극복하고 추가 성장 중인 중국 시장, 그리고 원자재 회복 가격, 이 크게 4개로 보고 있습니다. 4개로 보고 있고, 지금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죠.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됐고, 이제도 계속 사이클이 이제 나오고 있다, 좀 그런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제 업황 고점에서의 피크 우려도 나오지만, 21년 이후의 추가 성장에 대한 우려를 그냥 부정하긴 힘들지만, 근데 최근 판매 증가의 원인 중 하나가 환경규제 발조 전이 가수요였고, 해당 규제 발효가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중국 시장보다는 선진 북미 시장 리테일 판매 회복이 되고 있다. 이제 리테일 판매 회복이 되고 있다. 이제야 올라가고 있다. 요거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관심을 가지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제 좀 이제 뭐라고 하죠?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 건설 장비 중에서는 두산바켓을 선호한다. 두산바켓은 선진 시장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두산 방켓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오세아니아가 74, 아시아 라틴, 그리고 유럽 연합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은 거의 없지만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를 보면 중국이 40,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이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거인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시장을 중요시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두산 바켓을 이제 눈여겨보자, 이제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대주주 변경에 대한 노이즈도 해소되고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이제는 어느 리스크가 해소돼서 이제 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도 이제 뭐 중국 시장에서도 계속 좋아지고, 그 두산 인프라코어의 시너지는 장기 시나리오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강력한 기저효과가 가져다주는 모멘텀, 뭐 전년에 워낙 못 팔았으니까요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나오고 있고, 그 관련된 주가를 보시면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때 그 리스크 해소되면서 날아가면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월봉으로 보시면은 뭐 대충 감이 오시죠. 대충 감이 오시고, 근데 워낙 두산 그룹이 워낙 재무적으로 안 좋아서 두산 그룹 전체가 다 이렇긴 합니다만, 그 2016년에 2018년에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건설 업체의 사이클 쪽에 거의 뭐 근접해 있긴 하지만, 근데 아직은 사이클 초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상장을 뭐 이전에 했나 보죠. 이전에 했고 2018년 이전에 했고 많이 빠졌죠. 이제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12월부터 거의 한 1월부터 이런 건설기계의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두산바켓 같은 경우도 12월부터 이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한 12월, 1월, 그러니까 이때 한번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 지수가 폭락할 때 요때 살려고 했다가 좀 올라가서 멈칫했고, 요때 한 살려고 했는데 뭐 놓쳐서 뭐 지금은 뭐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조정받고, 제가 한 요 정도 때 샀을 겁니다. 지금 6% 수익이 나고 있고, 대창다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건설 기계가 잘 나가면은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뭐 여전히 저기 PBR이나 뭐 밸류나 뭐 저기 PSR이나 이런 그 어떤 수치상으로도 너무 쌉니다. 너무 싸고, 지금 뭐 20년에 벌써 192억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1200억 밖에 안 됩니다. 1200억 밖에 안 되고, BPS 같은 경우도 거의 13,000원, 그리고 PBR도 한 0.5배 밖에 안 되는 아주 조금 우량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흥국은 거의 뭐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뭐 주가 흐름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흥국은 주로 현대 건설기계 좀 납품을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업종도 앞으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